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뭐 아주 장기돼서 우리만 해도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집에 감금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특히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치매 환자라든지 또 집안에 계신 또 연로하신 분들이 꼼짝을 못 하니까 요즘 또 새로운 또 취미 소일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네. 콩나물 기르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네, 말씀하세요. 근데 특히 네. 치매 환자분들은 네. 그 이제 그 낮에 네네. 센터에 그 가서 예. 한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네. 이렇게 보냈는데 네. 근데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집에만 계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분들을 관리한다는 게 수월하지 않은데 그렇죠. 아무튼 이 콩나물 기르기를 통해서 네. 그게 이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니까 걸 이제 보면서 기쁘죠. 네, 어르신들이 어떤 생동감도 느끼고 네. 또 자존감도 이렇게 세운다 그러고 또 어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예. 그 어린이들 꼬마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예. 이런 콩나물 시루 이거를 이거를 식용 재배. 예, 예. 이렇게 줘서 네네. 그걸 이제 관찰하는 이런 걸 이제 그래요. 이제 콩나물을 쑥쑥 자라죠. 예.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쑥쑥 자라는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는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저 괴뢰 집단. 근데 어떻든 네. 콩나물 기르기를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사실은 한반도뿐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근데 우선 네. 그 발원지가 콩나물 콩의 원산지가 만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이 예. 될 텐데 네네. 그 지역이 옛날로 하면 우리 고구려 땅, 네네. 부여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 이제 가장 오래된 네. 그 농업 기술서인데 예, 제민 제민요설이라고 예.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콩을 지칭해서 네. 그 황고려두, 예. 흑고려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콩이 원산지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유리하고 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온돌이죠. 온돌. 예,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예. 시골에 가면 다 온돌이죠. 그 아랫목을 차지한 게 콩나물 시루를 시루하고 거기다 뭐 덮어놓잖아요. 예, 까만 천으로 덮어놓는데 예. 거기 뭐 하루에 뭐 몇 차례 물만 주면 쑥쑥 자랍니다. 뭐 생발치기라고 예.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어떤 나라도 네네. 그런 온돌에 아랫목을 가진 나라는 없거든요. 남방장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콩나물 기르기에는 아주 유리한 어떻든 뭐 충분 조건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리 저 콩 갖고 보면 된장도 만들어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장도 내 먹고 합니다만은 청국장 먹죠. 네. 청국장을 갖다가 뭐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청국장을 원래 청국장의 어원이 전국장입니다. 그 전국장이 옛날 고구려의 무사들은 식량으로 콩을 삶아서 이 말 안장 밑에 깔고 여기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보면 청국장이 되어서 적당히 발효가 됐어서 쌀로 밥 짓고 그다음에 여기 쓱 꺼내 갖고 이게 좀 이상하다. 뭐 응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응아 냄새하고 비슷한 그 청국장을 끓여 먹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저 청국장 그러면 콩나물은 처음부터 음식으로 뭐 사용한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어떻든 예. 그 문헌상에 보면은 네. 그 향약 구급방이라는 있죠, 유명하죠. 예. 근데 그게 고려 고정 때 1236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네. 그 대황두 대두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네. 그것을 말려가지고 네. 약재로 썼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우황청심원, 네. 우황청심환 네. 이걸 구별할 수 있나요? 저 우황청심원은 솔표고 우황청심원은 광동표 아닌가요? 다 우리는 우황청심원으로 하고요.
우황청심원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 겁니다. 예. 뭐 그 인삼이라든지 예. 뭐 녹용이라든지 예. 한 30여 가지 예. 약재를 써서 네. 만든 우리나라 거고 예. 우황청심환은 네. 중국에서 만든 건데 9가지의 네, 네. 약재를 집어넣어서 알약 모양으로 예. 흉내내서 환이죠, 환. 만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네. 우황청심원에 네. 거기에 그 대황두 음. 그러니까 콩나물입니다. 네네. 그게. 예. 콩나물을 말린 말려서 거. 약재로 썼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훨씬 뒤로 내려와서 18세기에 이제 성호 이익 예. 선생님이 예. 성어 서술로 유명한 네. 그분의 이제 책 속에 네. 보면 우리나라는 네. 콩이 없었으면 어떻게 쓸까라는 이야기를 쓴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콩 요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무려 예. 조선시대 때의 요리서에 가면 예. 콩나물 요리로 100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네. 그래도 네. 그 콩나물과 네. 가장 유사한 게 숙주나물 아니겠습니까? 녹두를 갖다가 싹 튀어서 먹는 거죠. 예. 숙주나물. 근데 그래도 네. 양반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훨씬 더 이제 숙주나물을 선호했고 네. 그 이제 그 서민들은 서민들이나 콩나물. 이런 분들은 그 콩나물을 이제 훨씬 더 많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아까 이제 보니까 이제 고려 고종 때 문헌인 향양 구구방에 따르면은 콩을 싹트게 한 대두황을 햇볕에 말린 것을 약으로 썼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황청심 원의 원의 중요한 자, 그 기록 보면 이미 고려 시대부터 콩나물을 길렀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그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한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미 고려 시대 때 뭐 그 이전일지도 모릅니다만은 네. 네. 그 발화의 신비에 대해서 네. 알고 있었지 않는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발화라는 게 뭡니까? 네. 그 싹을 새싹이 튀는 건데 튀는 거죠. 그 새싹이 이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네. 5만 가지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투를 벌이고 나서 싹을 틔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물질들을 네.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콩나물에는 네. 뭐 효소라든지 예. 또 뭐 그 아미노산. 아미노산 네. 특히 비타민은 네. A에서 K까지 아주 골고루 특히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네. 비타민 B, C는 아주 다량으로 갖고 있고요. 네, 그거 유명하죠.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씨앗 콩에서는 비타민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전혀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나중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거 이어집니다만은 예. 콩은 순수한 단백질입니다. 예. 그 콩에는 비타민이 제로입니다. 예. 비타민이 없는데 희한하게 콩나물을 키우면은 단백질은 사라지면서 비타민은 어마어마한 비타민의 보고가 됩니다. 예. 요건 잠시 후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우리 김경원 기자는 한잔하고 아침에 뭐로 해장해요? 콩나물 해장국이 최고죠. 집안에 그래도 뭐 돈도 잘 벌어주시나 봐. 콩나물 해장국 끓여줘요? 예. 자. 근데 흥미로운 게 그 해장국이라는 표현도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예. 해정이라는 거예요. 그 술주자에다 이 정자 쓰는 거죠. 예. 예.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술로 쓰린 창자를 풀어준다 하는 뜻인데 네. 거기서 이제 해장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네. 예. 해장의 최고는 역시 콩나물 국이 될 텐데. 그래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난 저기 더 좋던데. 무겁고 뭐 선호가 약간 있으니까. 예.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콩나물 조상들의 요리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 콩나물 무침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콩나물 뿌리를 아니 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엄마 옆에 앉아갖고 콩나물 다듬는 예. 다듬는 그 밑에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나고 다 띄어버리잖아요. 보기 싫다고. 예. 예. 그런데 네. 콩나물 해장국을 끓일 때는 그거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거기에 뭐가 많구나. 예. 근데 거기 정말로 뭐냐면은
술을 해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영양소 중에 네. 아스파라긴산, 긴산, 네. 아스파라긴산이 있는데 네. 콩나물 대가리보다 무려 50%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고 뭐 지리 먹으면 콩나물 미나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넣어주죠. 그런데 거기는 아예 콩나물 머리는 다 떼고 머리 떼고 줘요. 그냥 맞아요. 몸통과 뿌리채 뿌리채는 넣는 맞습니다. 이유가 예, 예.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경험입니다. 그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을 먹었는데 보기 싫어서 띄고 먹었더니 골이 더 띵한데 골이 좀 띵한데 이걸 실수로 넣고 먹다 보니까 예. 깨끗해.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화는 돌연변이에서 나오고 실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괜찮죠.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콩나물을 갖다가 기르고 먹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좀 먹죠.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 책상 다리하고 비행기 빼고는 다 먹는다는데 왜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콩나물보다 네. 숙주를 좋아하고요. 근데 이 숙주가 특히 걔네들 이야기로는 네. 그들이 많이 먹는 네. 고기라든지 예. 만두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음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물이 그렇겠다. 콩나물보다는 숙주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잠깐만, 언론인 내가 한번 중에 잠깐만 찾아봐. 왜그 잠깐만요. 내가 스마트폰 좀 갖고 올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아까 이제 보면 콩은 보면은 우리 이제 만주 쪽, 그 옛날 고구려 영역에서 발원지라 그랬으니까 콩이 따뜻한 데는 잘 안 자라나 보죠. 네. 근데 뭐 왜가 여쭤보냐 하니까 우리가 뭐 베트남 음식 먹지 않습니까? 요즘 베트남 음식, 뭐 국수 먹으면 무조건 숙주입니다. 그 숙주, 거기 녹두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 숙주나물과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음식 콘테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 과목이 네. 숙주나물 볶음입니다. 근데 뭐 한 10여 년 전에 네. 이제 뭐 중국의 국내나 네. 해외의 콘테스트에서 네. 1등 한 사람들은 네. 그 요리 대사라는 어떤 칭호를 주는데 네. 네. 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은 그 명주 그 주방주자죠. 예, 예. 그 주방주자를 써서 네. 한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요리하기가 어려운 재료가 뭐냐 하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네. 네. 단연 숙주나물이었어요. 그렇죠. 워낙 열이고 예. 또 상하기도 쉽고. 그죠 숙주나물 그러니까, 왜 신숙주 나와서 신숙주가 변절을 많이 해서 변절했다 해서 그래서 숙주나물을 갖다가 그 신숙주에 숙주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숙주나물. 녹두죠, 녹두싹. 녹두싹.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일본 사람들은 콩나물 먹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근데 만큼 먹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아. 모아시라고 그냥 둥그려가지고 예,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네. 이 모아시라는 게 네. 빼빼 마른 사람. 음. 또 우리 얘기하면 뭐 유리 멘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뭐 심성이 좀 여리고 열에서 잘 깨지는 사람들. 예, 이래가지고 뭐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네. 빼빼 마른 사람도 모아시라고 하지만 네. 그런 심성이 굳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 예. 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부르고 예. 또 이제 그 게임에서 그 사일런트 힐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악령으로 나오는 도드토트라는 그것도 네. 콩나물의 모양으로 이렇게 했대요. 귀신 같잖아요. 예. 뭐 단적 유령. 대가리 하나 이렇게 쭉 있으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뭐 유령 이렇게. 단적 유령. 예.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네. 그렇게 콩나물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 또 우리는 이제 노란 콩을 가지고 그렇죠. 콩나물을 예, 이렇게 예. 기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은
노란 콩을 쓰지 않고 검은 콩으로 콩나물을 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우리 것과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예. 우리 것은 코리아 소이 빈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네들 거는 그냥 소이 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런데 예. 최근에는 네. 콩나물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고요. 네. 특히 이제 라면이라든지 일본식 라면 하면 그 토핑으로 예. 특히 그 콩나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숙주나물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리고 유명한 영화 중에 예. 그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저 누구죠? 그 오카다 시이치인가 하는 감독이 예. 저 제작한 영화인데 네. 그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8명이 남극에 갑니다. 네. 그래서 남극 생활을 하면서 식생활에 관한 예.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갈 때 가져간 게 수경 재배하는 콩나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점점 이제 콩나물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요. 이제 그 얘기하시니까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보면 이래요. 그 저는 대구에 내려가면 대구 짬뽕을 많이 먹는데 네. 대구 짬뽕에 꼭 콩나물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라면에도 라면 끓이실 때 콩나물 넣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숙주나물을 갖다가 라면에 넣으면 별 맛이 없어요. 물러지죠. 물러져서 맛이 안 납니다. 숙주나물은 데필 때 예. 아주 짧게 뜨거운 열기로 짧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숙주나물은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그 대신 또 숙주나물은 또 필요할 때가 있죠. 어디? 숙주나물을 어디다 넣으면 맛있냐니까 육개장 끓일 때 고사리 넣고 그다음에 우엉 무슨 토란대 넣고 그다음에 숙주나물 넣으면 아주 뜨거운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국 얘기하시면서 숙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숙주는 좀 궁합이 맞는 것 같고 콩나물은 역시 보면은 해산물 쪽하고 그래서 북어국 끓일 때도 콩나물 넣으면 시원한데 그렇군요. 아까 보면 그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에서 보면 남극의 셰프란 영화에 보면 근데 왜 콩나물을 수경 재배를 했을까요? 뭐 그거는 남극의 셰프에 가져간 것은 네. 그 수경 재배하는 그 저기 어항 같은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럼 왜라는 건 그건 왜냐니까 남극에서 신선한 채소를 비타민 C를 갖다가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그 질문이십니까? 예. 저는 질문의 뜻을 못 알아들었네요. 한 대 맞으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저 예전에 일본 해군이 막강할 수 있었던 것은 콩나물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에서 보면 뭐 쌀밥만 먹다 보니까 각기병 그렇죠. 걸리죠. 야채를 보관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그때 이 일본의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그 군의관이 콩나물이다. 그래서 콩나물 보니까 콩은 뭐 마른 콩 잔뜩 갖다 놓고 그냥 재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 콩나물이 나오는 게 이게 비타민. 러일 전쟁.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뭐 일본 해군은 배에서 백날 있어도 비타민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유명한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 그 여순을 리순을 갖다가 딱 포위하지 않습니까? 결국 1년 만에 이제 러시아군이 항복하고 보니 러시아군이 물론 뭐 포위돼서도 졌지만은 얘들이 병이 많이 걸린 거예요. 각기병과 괴혈 걸려서 딱 점령하고 전력이 엄청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군이 딱 창고를 열어보니까 콩이 지천에 쌓여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 포위됐으니까 그저 그 콩 갖고 그냥 스프만 디립다 끓여 먹은 건데 일본 사람이 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배에서 단백질만 먹었군요. 단백질만 먹었고 도고 헤이에츠로가 이끌던 이 함대는 딱 포위한 상태에서 배 안에서 쌀밥도 먹고 카레라이스도 먹고 반드시 비타민 C를 갖다가 콩나물을 통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콩은 100% 단백질이지만 콩나물은 단백질은 없는 대신에 무궁무진한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 저절로 싹을 틔우면서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효소들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코로나 방지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서양에서 이제 싹을 틔운다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콩나물을 빈 스프라우트라 그래요. 예, 스프라우트가 바라죠. 예. 싹을 틔운다. 근데 서양에서는 좀 먹긴 먹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동양이지, 일본 사람이지. 러시아 사람들이 그 바라의 신비를 몰랐기 때문에 예. 그걸 전해준 게 미국에 전해준 사람이 예. 유일한 박사입니다. 아, 유한양행. 예. 그 유한대학교 예. 유한공정이었지. 예전에. 그 유일한 박사인데 네.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콩나물 이게 뭐 성장이 워낙 빠르니까 근데 수월하게 이제 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쫄딱망했다면서. 예, 그거를 그 재배를 해서 내다 팔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콩을 악마의 열매다. 저기 멋져요. 예, 단조기령. 거기다 보면 쭉쭉쭉 자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콩나물에 대해서 네. 거부감이 무지무지 심해서 네. 결국은 콩나물 팔아서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예. 대신 숙주나물을 네. 통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유명한 그 라조이라는 그 브랜드 아닙니까? 네. 그걸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고요. 네. 그 콩나물 판매를 하니까 또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장영숙이라는 우리나라의 최영수. 최영숙 예. 아시죠? 최영숙. 잘 몰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경제학자라고 아까 보내준 자료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스톡홀름 대학에 이제 우리 예. 뭐 동양에서는 최초로 그 대학을 예. 나오신 분이고 네.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네. 최초의 경제 학사였는데 네. 당시만 해도 그분이 뭐 이렇게 한국에서 뭐 독일어, 영어, 네.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언어를 아주 그 언어의 귀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써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대문 바깥에 작은 점포에서 콩나물을 팔아서 그 우리 국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어 교과서죠. 공민독본. 예, 그거를 이제 콩나물 팔아서 만들어서 네. 공부하려는 어린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영양실조와 임신 중독증 등으로 26살에 26살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이 TV를 황태순 TV를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 보면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목에다가 저 밍크 목도리 두르고 가서 콩나물 깎는다 그러는데 콩나물 깎지 마십시오. 콩나물은 제 값을 받아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야말로 신비의 식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